이것은 수십 년간 거대한 제약 자본과 의료산업이 교묘하게 만들어온 평생 환자라는 굴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몸이 스스로를 치유할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외면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근본적으로 건강해지는 것은 그들의 수익 모델에 정면으로 반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대신 그들은 간편해 보이는 약 한 알, 고통스러운 주사 한 대로 잠시 증상을 억누르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평생 이렇게 관리하셔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의사로서의 모든 양심을 걸고 그들이 쳐놓은 견고한 성벽 너머의 진실을 여러분께 낱낱이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성 재활의학을 세부 전공한 25년차 비뇨의학과 전문의 한수진입니다. 제 진료실에는 사회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고 가정에서 누구보다 든든한 가장으로 살아오신 수많은 남성분들이 찾아오십니다. 하지만 진료실 문을 닫고 제 앞에 앉는 순간 그들의 어깨는 천근만근처럼 무겁게 내려앉습니다.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던 깊은 상실감 앞에서 그들은 한없이 약하고 외로운 존재가 됩니다. 저는 그분들의 눈빛 속에서 너무나 익숙한 그림자를 봅니다. 바로 제 아버지의 얼굴입니다. 제 기억 속의 아버지는 언제나 산처럼 크고 강한 분이셨습니다. 굳은 일도 마다치 않으셨고 웬만한 병치레는 웃어넘기셨죠. 그런 아버지가 70을 넘어서면서부터 서서히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웃음을 잃으셨습니다. 가족들이 모인 식사 자리에서도 말없이 수저만 들고 계실 때가 많아졌고 평생 낙으로 삼으셨던 낚시터에 가셔서는 낚싯대를 들이운 채 멍하니 강물만 바라보다 돌아오시곤 했습니다. 저는 그저 나이가 들어 기력이 쇠하신 탓이려니 무심하게 넘겼습니다. 제가 의사라는 사실이 무색할 만큼 가장 가까운 아버지의 고통을 알아채지 못했던 겁니다. 모든 것을 알게 된 것은 어느 늦은 밤 어머니의 울음 섞인 전화를 받고 나서였습니다. 아버지가 남성으로서의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느끼며 밤마다 깊은 좌절감에 잠 못 이루고 계신다는 사실을요. 심지어 의사인 딸에게 짐이 될까봐 그 모든 고통을 혼자서 사귀고 계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제 심장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서둘러 아버지를 위한 약을 처방했습니다. 교과서에서 배운 가장 표준적이고 효과적인 치료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약은 아버지에게서 더 많은 것을 앗아갔습니다. 잠시의 기능 회복은 안면 홍조와 심계항진이라는 고통스러운 부작용을 동반했습니다. 아버지는 약을 먹는 날이면 심장이 터질 것 같다며 가슴을 부여잡으셨고 약에 의존하는 자신의 몸을 점점 더 혐오하게 되셨습니다. 약효가 떨어졌을 때의 상실감은 이전보다 몇 배나 더 크게 아버지를 덮쳤습니다. 저는 무력했습니다. 환자에게 최선의 치료를 제공한다고 믿었던 제 자신이 사실은 아버지의 영혼을 조금씩 갉아먹는 일에 동조하고 있었다는 끔찍한 진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날의 죄책감과 전문직으로서의 깊은 회의감은 제 의사 인생의 항로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저는 증상 억제라는 대증요법의 한계를 절감하고 우리 몸 본연의 기능 복원과 시스템 재건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미친 듯이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의 논문을 뒤지고 재활의학의 대가들을 찾아다니며 수년간 연구에 매달린 끝에 저는 마침내 하나의 확신에 도달했습니다. 진정한 해답은 결코 몸 바깥의 화학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 안에 잠들어 있는 거대한 잠재력을 깨우는 데 있다는 것을요. 오늘 저는 지난 25년의 임상 경험과 아버지의 고통 앞에서 흘려야 했던 눈물을 모두 담아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는 이야기를 전하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성기능에 대한 기술적인 정보가 아닙니다. 한 남성이 잃어버린 존엄성을 되찾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활력을 회복하는 여정에 대한 진솔한 안내서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당신의 삶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끝까지 함께하시어 잃어버린 인생의 주도권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그 여정에 힘이 되어드리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보여주십시오. 지금부터 여러분의 몸 안에 잠들어 있던 거대한 잠재력을 깨울 3가지 열쇠와 그 열쇠의 효과를 극대화할 4가지 동력에 대해 아주 자세히 그리고 남김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순간도 놓치지 마십시오. 당신의 남은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열쇠는 우리 몸의 근간이자 생명의 뿌리인 골반저근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케겔 운동을 그저 요실금이나 막연히 정력에 좋은 운동 정도로 치부해버립니다. 이것은 인삼의 효능을 무시하고 그저 쌉쌀한 뿌리 채소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골반저근은 단순히 근육 하나가 아닙니다. 이곳은 남성 호르몬 수용체가 가장 빽빽하게 밀집된 곳이며 성적 신호를 전달하는 핵심 신경 다발들이 지나가는 길목이고 발기에 필요한 혈액을 저장하는 마지막 금고입니다. 저는 이 근육을 생명의 뿌리 근육이라고 부릅니다. 뿌리가 튼튼해야 나무가 울창하듯 이 골반저근이 건강해야 남성의 모든 기능이 왕성하게 작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인의 좌식 생활과 노화는 이 중요한 뿌리를 서서히 썩게 만듭니다. 하루 8시간 이상 의자에 앉아있는 생활은 골반저근으로 가는 혈류를 차단하고 신경을 압박하며 근육을 딱딱하게 화석화시킵니다. 탄력을 잃고 힘없이 축 늘어진 골반저근은 더 이상 혈액을 가두지 못합니다.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아무리 약에 힘으로 혈액을 밀어 넣어도 순식간에 새어나가 버리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많은 분들이 비싼 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거나 효과가 있더라도 유지가 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평생을 꼿꼿한 교장 선생님으로 살아오셨던 66세의 윤동일님. 그는 진료실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깊은 패배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원장님, 이 나이에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했다고 이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이대로 조용히 늙어가는 게 순리인 것 같은데 안 해볼 면목이 없어서. 그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고 시선은 바닥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아내와의 관계는 10년 전부터 삐걱거렸고 이제는 각방을 쓴 지도 3년이 넘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상태를 남성으로서의 사형선고라고 표현했습니다. 제가 그에게 생명의 뿌리 근육 이야기를 꺼내며 케겔 운동을 권했을 때 그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에이 원장님, 그거 인터넷에서 봤습니다. 여자들이나 하는 걸 가지고 뭘. 저는 화석처럼 굳어버린 그의 마음을 되돌리기 위해 그의 눈높이에 맞춰 차근차근 설명해야 했습니다. 선생님, 지금 선생님의 몸은 좋은 차를 가지고 계시지만 타이어에 바람이 다 빠져버린 상태와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엔진이 있어도 달릴 수가 없는 것이죠. 케겔 운동은 그 타이어에 다시 바람을 불어넣는 가장 기본적인 정비입니다. 1시간이 넘는 상담 끝에 그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그는 제가 알려준 방법대로 매일 아침 저녁으로 뿌리 근육을 깨우는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2주가 지난 어느 날 진료실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전과 달리 힘이 실린 목소리였습니다. 원장님, 믿기지 않겠지만 정말 몇 년 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텐트가 쳐졌습니다. 그는 텐트라는 단어를 아이처럼 수줍게 그러나 분명한 기쁨을 담아 말했습니다. 그 작은 성공의 경험은 그의 굳어있던 마음에 균열을 내고 희망이라는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는 운동에 더욱 매진했고 한 달 뒤 아내분의 손을 잡고 진료실에 나타났습니다. 그의 어깨는 꼿꼿했고 눈빛에는 다시 총기가 돌았습니다. 그의 아내분께서 제게 조용히 말씀하셨죠. 요즘 우리 남편이 자꾸 농담을 해요. 예전 젊었을 때처럼요. 며칠 전에는 설거지하는 제 뒤에 와서 슬쩍 허리를 감싸 안는데 눈물이 핑 돌더군요. 케겔 운동은 그들의 얼어붙었던 관계를 녹이는 따뜻한 불씨가 되어 주었습니다. 이 위대한 운동의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지만 정확해야 합니다. 초급 단계는 감각 찾기입니다. 소변을 보다가 중간에 끊어보십시오. 그때 사용되는 바로 그 근육이 뿌리 근육입니다. 그 느낌을 기억하고 일상에서 5초 동안 지그시 조였다가 10초 동안 완전히 힘을 빼는 연습을 하십시오. 중급 단계는 힘 기르기입니다. 조이는 시간을 10초까지 늘리고 10번씩 반복하는 것을 한 세트로 하여 하루 5세트 이상을 목표로 합니다. 고급 단계는 조절 능력 향상입니다. 1초 동안 강하게 꽉 조였다가 바로 푸는 속근 훈련과 30초 이상 약하게 계속 조이고 있는 지구력 훈련을 병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근육과 대화하듯 내 몸의 깊은 곳에 집중하는 명상의 과정과도 같습니다. 힘이 아니라 집중력이 핵심임을 잊지 마십시오. 두 번째 열쇠는 막혀있는 혈관의 길을 터주는 진공 재활요법입니다. 케겔 운동이 땅의 지력을 높이는 것이라면 이 요법은 마른 땅에 물기를 내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기구를 단순히 관계 직전에 사용하는 일회성 도구로 오해하시지만 이는 이 요법의 잠재력을 절반도 활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목적은 혈관 재활에 있습니다. 원통 안의 압력을 낮추면 페니스의 해면체 조직은 스펀지처럼 부풀어 오르며 혈액을 빨아들입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째, 물리적인 팽창과 이완을 통해 혈관벽에 쌓여있던 노폐물이 청소되고 혈관의 탄력성이 회복됩니다. 저는 이것을 혈관 스케일링이라고 부릅니다. 둘째, 해면체 조직이 강제로 팽창하면서 혈관 내피세포가 자극을 받아 혈관 확장의 핵심 물질인 산화질소에노를 더 많이 분비하도록 훈련됩니다. 셋째, 우리 몸은 혈액이 부족한 곳으로 새로운 혈관을 만들어내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데 이 진공요법은 바로 이 신생 혈관 생성을 촉진하는 강력한 신호가 됩니다. 이것은 약물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비아그라 같은 약은 신경신호가 있어야만 작동하는 조건부 해결책이지만 진공요법은 신호가 있든 없든 물리적으로 혈관을 재활시키는 무조건적 훈련법입니다. 부산에서 건설업을 하시는 61살의 최진영님은 불도저 같은 추진력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에 실패나 정체란 없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발기부전은 용납할 수 없는 오점이었습니다. 원장님, 저는 과정에는 관심 없습니다. 무조건 결과만 확실하면 됩니다. 가장 빠르고 센 놈으로 추천해 주십시오. 그는 케겔 운동을 며칠 해보더니 성에 차지 않는다며 당장 다른 방법을 내놓으라고 지촉했습니다. 저는 그의 성향을 고려하여 진공재활요법을 처방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장난감 같은 걸로 되겠습니까? 라며 강한 불신을 드러냈지만 첫 사용 후 눈앞에 나타난 즉각적인 물리적 변화에 그는 말을 잃었습니다. 와, 이게 진짜 되네. 그는 이 즉각적인 결과에 매우 만족했고 처음에는 오직 관계 직전의 도구로만 이 기계를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펌프질을 할 때는 팽팽해지지만
기구를 제거하면 금세 시들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다시 저를 찾아와 이거 반쪽짜리 아닙니까? 라며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저는 그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다시 케겔 운동의 중요성을 설명했습니다. 사장님, 지금 사장님께서는 강력한 펌프로 우물에 물을 가득 채우셨습니다. 하지만 그 물을 담아둘 두레박에 구멍이 뻥 뚫려 있는 겁니다. 진공요법은 물을 채우는 힘이고 케겔 운동은 그 물을 담아두는 그릇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할 때 비로소 완벽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는 그제야 제 말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의 훈련은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에는 케겔 운동으로 그릇을 단단히 만들고 저녁에는 진공요법으로 물기를 텄습니다. 석 달 뒤 그는 더 이상 기계에 의존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는 원장님 덕분에 중요한 걸 깨달았습니다. 인생에 공짜는 없더군요. 순간의 쾌락이 아니라 꾸준한 노력이 진짜 내 것을 만든다는 것을 이 나이에 다시 배웁니다. 라며 너털 웃음을 지었습니다. 이 강력한 도구를 사용하실 때는 반드시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처음에는 가장 낮은 압력으로 시작해 오븐을 절대 넘기지 마십시오. 사용 전 따뜻한 물로 몸을 이완시키고 충분한 양의 수용성 윤활제를 바르는 것은 필수입니다. 만약 통증이나 멍, 피부색 변화가 나타난다면 즉시 중단하고 최소 이틀 이상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이것은 내 몸을 벌주는 고문 도구가 아니라 내 몸을 소중히 단련시키는 재활기구임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열쇠는 잊혀진 신경의 기억을 깨우는 조직 연장 훈련입니다. 이 방법은 아마 가장 인내심을 요구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장기적인 투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기구를 단순히 페니스의 길이를 늘리는 미용도구로 오해하지만 이는 본질을 완전히 잘못 본 것입니다. 의학적으로 이 훈련의 핵심은 메카노 트랜스덕션, 즉 기계적 자극을 생화학적 신호로 전환하는 원리에 있습니다. 쉽게 말해 지속적이고 부드러운 장력 잡아당기는 힘을 가하면 우리 몸의 세포들은 이것을 이 조직이 성장하고 재생되어야 한다는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이 신호는 콜라겐 섬유의 재배열을 유도해 조직의 탄력성을 높이고 미세혈관의 생성을 촉진하며 무엇보다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말초 신경의 회로를 다시 연결하고 활성화시킵니다. 저는 이 과정을 잠든 땅에 꾸준히 물을 주어 새로운 길을 내는 작업에 비유합니다. 단번에 강을 만들 수는 없지만 꾸준히 물을 흘려보내면 결국 실개천이 생기고 강으로 이어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몇 해 전 아내와 사별하고 깊은 상실감 속에서 살아가시던 70살의 박영태님. 그는 다른 방법들을 통해 어느 정도의 발기 기능은 회복했지만 진짜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원장님 되긴 되는데 아무런 감각이 없습니다. 마치 고무 막대기 같아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에게 신체적 감각의 상실은 곧 삶의 모든 즐거움과 의미의 상실이었습니다. 그는 살아있지만 살아있음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저는 그에게 이 조직 연장 훈련이 단순한 기능 회복을 넘어 그의 잃어버린 감각의 기억을 되찾아 줄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1시간 동안 그는 조용히 기구를 착용하고 책을 읽었습니다. 그에게 그 시간은 고통스러운 훈련이 아니라 지난 수십 년간 돌보지 못했던 자신의 몸과 화해하고 소통하는 거룩한 의식이었습니다. 처음 한 달간은 아무런 변화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달이 지났을 무렵 그는 처음으로 미세한 온기를 느꼈다고 했습니다. 석 달째가 되던 날 그는 진료실에 찾아와 제 손을 잡고 아이처럼 눈물을 흘렸습니다. 원장님, 느껴집니다.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히 제 살의 감각이 느껴져요. 제가 아직 살아있었네요. 그의 눈물은 단순한 기능의 회복을 넘어 한 인간의 존엄성이 회복되는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이 훈련은 단기적인 효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그리고 성실히 임한다면 당신의 몸이 잊고 있던 가장 원초적인 생명의 감각을 되찾아줄 유일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핵심은 과하지 않은 꾸준함입니다. 약간의 긴장감이 느껴지는 정도로만 매일 정해진 시간에 최소 3개월 이상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합니다. 조급함은 당신의 몸을 다치게 할 뿐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3가지 열쇠는 각각 독립된 것이 아닙니다. 케겔 운동으로 땅볼 반저근에 힘을 기르고 진공요법으로 물기혈관을 내고 조직 연장 훈련으로 씨앗 신경을 깨울 때 이 3가지는 비로소 하나의 완벽한 생명 시스템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기적적인 과정을 가능하게 하는 진짜 동력은 바로 여러분의 일상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무엇을 먹고 어떻게 움직이고 얼마나 깊이 잠드는지가 이 모든 것의 성패를 결정합니다. 첫째, 걷기는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의식입니다. 아침 햇살 속에서 땅을 밟으며 걸을 때 당신의 발바닥은 땅의 에너지를 흡수하고 하체 근육은 하복부로 향하는 혈액 펌프가 됩니다. 햇볕은 비타민 D를 생성해 테스토스테론 합성을 돕고 맑은 공기는 뇌에 산소를 공급해 스트레스 호르몬을 몰아냅니다. 하루 30분의 걷기는 최고의 남성 호르몬 촉진제이자 혈액순환 개선제입니다. 둘째, 수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재창조의 시간입니다. 특히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의 깊은 잠 동안
우리 몸은 낮 동안 손상된 세포를 복구하고 성장 호르몬과 성호르몬을 집중적으로 분비합니다. 밤늦게까지 스마트폰을 보거나 야식과 술로 잠을 청하는 습관은 매일 밤 당신의 남성성을 스스로 거세하는 행위와 같습니다. 셋째, 음식은 단순한 연료가 아니라 약입니다. 당신이 입에 넣는 모든 것이 당신의 피가 되고 세포가 됩니다. 정제된 탄수화물과 설탕, 가공식품의 트랜스 지방은 혈관벽에 염증을 일으키고 끈적한 피를 만듭니다. 반면 등 푸른 생선의 오메가3, 붉은 채소의 라이코펜, 마늘의 알리신, 견과류의 아르기닌은 혈관을 청소하고 탄력 있게 만드는 천연 혈관 영양제입니다. 마지막으로 스트레스 관리는 단순한 기분 전환이 아니라 호르몬 관리입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분비시켜 테스토스테론의 생성을 직접적으로 억제하고 성적 욕망을 관장하는 뇌의 중추를 마비시킵니다. 하루 단 5분이라도 눈을 감고 깊게 숨을 쉬는 복식호흡을 해보십시오. 그것만으로도 당신의 교감신경은 안정되고 호르몬 시스템은 균형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몸은 지난 수십 년간 당신의 무관심과 잘못된 습관 속에서 조용히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은 그 신음에 응답하는 구체적인 행동 지침입니다. 더 이상 제약회사가 만들어 놓은 각본에 따라 평생 환자로 살아가지 마십시오. 당신 몸의 주인은 바로 당신입니다. 오늘 당신의 몸과 화해하기 위해 가장 먼저 시작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작은 시작이 당신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